꼼꼼하고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서 임대를 놓으셨을 텐데요. 보통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분들은 약자시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범위들이 좀 넓은 편입니다. 반면에 임대인 분들은 어떤 임차인 분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좀 애를 먹는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보통 임차인 분들이 이제 상가를 임대하셨는데 그 임대료는 잘 내시는데 관리비 연체가 길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런 부분들의 질문이 좀 들어와서 한번 짚어보고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상가를 임대차를 놓게 되면 임차인분들이 당연히 그 관리비를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임차인분들은 잘 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임차인분이 미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얼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이나 원룸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그 관리비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반면에 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조리도 해야 되고 또 전열기구 같은 걸 쓰게 되면 생각보다 전기료나 이런 관리비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거의 어떤 경우들은 한 두세 달 정도 밀리면 그 임대료보다 훨씬 많아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꼬박꼬박 임대료는 납부를 하십니다. 임대인한테. 그런데 그 미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 상가 관리사무소에 주기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또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인 분한테 알려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만 6개월, 7개월, 8개월 미납된 사실들을 모르고 있다가, 또는 나중에 임대차 관계가 끝나고 이 미납된 관리비를 내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 같은 경우들은 이 미납된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그 관리사무소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통 대개의 그 상가 관리 규약에 보면 어떤 항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임대인 등이 미납한 관리비는 구분 소유자에게 책임이 생겨되고 구분 소유자에게 상가 관리단은 관리비 연체료 등을 청구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구분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주인이죠. 그래서 원래는 그 임차인이 있는 동안에는 임차인이 당연히 관리비를 내는 것이 정상적인 부분이죠. 그분이 쓰셨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상가관리단에서 어떤 보통 이제 그 관리사무소라고 하는 것을 매부업체를 쓰게 되는데, 그분들은 당연히 의무사항이 뭐냐면, 지금 쓰고 있는 임차인들이나 또는 이제 그 공실인 경우는 이제 상가 소유주겠죠. 소유주분들한테 관리비를 꼬박꼬박 걸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무를 다하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거나 임대차 종료가 된 후에 미납된 상당한 양의 부분들을 원래는 임차인이 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받지 못하면 구분 소유자인 임대인한테 청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즉, 실질적으로 쓴 건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내가 다 임대차 종료하고 나는데 갑자기 임차인 내지 않은 관리비를 나한테 청구를 해. 그럼 난감한 경우인데, 이것이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의 1년 단위, 최소 1년 단위, 2년 정도 내가 그 임대차를 했는데, 뭐, 한 달에 한 20만 원씩만 낸다고 하더라도 거의 2년이면 50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또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임대인이 물론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차적으로 관리비가 연체됐을 때 그것을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관리사무소지요. 그 일을 하라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월급도 드리고 하는 부분이라 당연히 관리비를 잘 받아서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관리업체의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통 임차인분들이 연체했을 경우에 관리사무소에서 그냥 단적으로 단전이나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역으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 대법원에서 이 단전과 단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엄격하게 판단하는데요. 일단 이게 가능하려면 관리 규약에
해당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근거가 없거나 설령 관리 규약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로 발표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 사항입니다. 아주 가능한 경우는 규약을 유효한 것으로 계속 믿고 관리해 왔으면서 집합 건물의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때만 특별히 사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비 연체를 한 호실에서 연체한다고 해서 이것이 집합 건물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단전 단수를 했을 경우에 역으로 임차인 분들이 손해배상을 예를 들어서 영업방해 같은 경우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함부로 관리비를 연체한다고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단선 단수 조치를 함부로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밀렸어.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해서 그 호실에 단수도 필요 없어요. 전기만 끊어도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럼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상당히 엄격히 판단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관리비 연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이 이 부분을 만약에 그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보호장치가 있느냐? 그렇지는 제가 보기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만약에 임차인분이 임대인한테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했다. 그러면 당연히 임대차 법상 그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바로 계약 해지 요구를 해서 계약을 해지시켜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그 임대료를 연체한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관리비를 연체했는데 그 조항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굳이 있다면 제가 그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8번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밖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보면 이제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적으로 하기 중대한 사유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현저히라는 말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범위까지 그 관리비를 연체했을 때, 금했을 때 이것을 현저히 위반한 거로 판단하는 부분들은 함부로 내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 정말 많은 비용이 아니고서는 쉽게 법정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 보장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관리비를 임차인분이 안 내고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1,000만 원 이상 된다 그러면 소송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2, 3기 정도 연체되어 있는 관리비로는 제가 보기엔 법적으로 가기엔 너무 소액이고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임차인분은 꼬박꼬박 임대료는 3기가 넘지 않도록 잘 내셔. 그런데 관리비는 계속적으로 비용이 많지만 누적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의 해결은 참 난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법적으로도. 굳이 법으로 해결을 하시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먼저 임차인 대신 내가 대신 납부를 한 뒤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인 그런 법적 절차가 있긴 있습니다. 즉 먼저 미납된 관리비를 내가 대신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말 그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간단하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제 판결문이 나오겠죠. 판결문이 나오면 임차인 대상 그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임차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한 후에 급여나 여러 가지 등을 압류를 한다거나 추심하는 경우, 자동차 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강제 집행 정책을 걸칠 수가 있어요. 즉 대신 임차인 내지 않은 부분들, 특히 이런 경우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가 특히 그렇겠죠. 그런 경우에 안 냈어. 그러면 내가 미리 낼 수밖에 없어요. 관리비는 누군가 내야 되기 때문에 내고 나서 구상금을 청구해서 법적인 절차로 압류나 통장 같은 경우들을 압류하는 경우가 가장 빠르겠죠.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법적 절차를 일반인들이 갖는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갖잖아요. 하지만 받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단 그 임차인 분이 어떤 재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이 정도의 재산이 있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내가 대신 내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적 절차를 굳이 가야 되는 것이냐, 그러기 전에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대차를 놓기 전에 미리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상가 임대차를 하게 되면 보증금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럴 때 임대인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보통 내 월차음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받잖아요. 내가 만약에 월세가 100이다. 내 1년간 정도 할 거다. 그럼 1200을 보증금으로 뭐 다 깎여도 내가 안 내도 그 보증금에서 까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만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보증금을 환산해서 맨 처음에 받을 때 월차임뿐만 아니라 관리비까지를 고려하셔가지고서 내가 임차기간 있잖아요. 그 임차기간을 고려하셔서 보증금을 책정하는 것이 만약에 임차인분이 그 관리비를 안 내더라도 보증금에서 다 까도 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증금을 책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고요. 맨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또 하나는 그 임대차 계약서 특이하게 관리비 연체 이자율이 있어요. 보통 관리계약에서는 5에서 8% 정도 적용되는데 이 항목을 그냥 집어넣어 보면 임차인들이 할 때 내가 이 관리비를 안 내면 이 연체율이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좀 장치를 해두시는 것이 임대차 계약 시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으면 이런 법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일들이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따라서 내가 임대차를 놓을 때 임차인분하고 꾸준한 임대차 임차인과의 유대관계를 갖는 것이 제가 보기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분이 관리비를 안 내시는 데는 안 내는 건지 못 내는 건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안 내거나 못 내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임차인의 사정을 꾸준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장사가 안 되셔서 정말 어려워가지고서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못 내시는구나 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일부러 안 내시는 건지 어쩔 수 없이 안 내시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신다면 풀어가기가 제가 보기엔 좀 더 좀 쉽지 않을까 그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 법적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최후의 방법이면서 아주 최악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임차인분들을 좀 미안하게 만들어서 이 법적인 부분으로 가기 전에 어떤 관리비를 낼 수 있도록 자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 그것이 제가 보기엔 임대인분들이 속을 안 썩이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그냥 딱 임대차를 하고서 임대를 줬으니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내가 임대차를 주었던 그런 상가를 자꾸 관찰을 하시고, 요즘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임차인분이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꼬박꼬박 좀 챙겨보시는 것이, 내가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자꾸 임차인의 어려운 점도 들어보고 해서, 임차인분들을 좀 미안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분이 미안해서라도 꼭 월차임이나 관리비를 잘 내실 수 있게 만들어진다면 좀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 임차인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점점 어렵고 그리고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참 요즘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관리비조차 낼 수 없을 정도의 영업이 안 되는 케이스가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분을 배려하느라고 애초에 보증금을 좀 작게 잡아줬는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있어서 서로 간의 약속 관계이기 때문에 꼭 지켰으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슬기롭게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모두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